내 이름은 하루타니 료타. 현재 운전 중인 25살 회사인이다. 비가 거세졌네. 앞이 안 보이기 전에 얼른 돌아가자. 우와, 사고 쳤다.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아 보여요? 아니요, 전혀. 머리부터 발끝까지 쫄딱 젖었다. 게다가 그 충격으로 우산까지 부서진 것 같다. 얼른 닦을 거 가져올게요. 됐어요. 이렇게까지 젖으면 닦아봤자 의미 없으니까요. 그래도... 그리고 어차피 방금 파견회사에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아서 이 정장은 더 이상 쓸 일도 없고요. 괜히 더 미안하다. 그럼 이만... 아치! 잠깐만요. 뭐죠?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게... 그래도 그대로 가시면 감기에 걸릴 수 있으니까... 이미 늦었지만요. 아치! 저희 집이 이 근처거든요. 괜찮으시면 옷 말리고 가시지 않을래요? 그러는 김에 새 우산도 드릴게요. 이상한 짓 안 하겠다고 약속하면요. 물론이죠. 그렇게 해서... 그럼 얼른 타시죠. 감사합니다. 나는 이름도 모르는 무직 여성을 내 집에 초대하게 되었다. 욕실 잘 썼어요. 아니에요. 몸은 좀 따뜻해지셨나요? 네, 덕분에. 근데 몸은 따뜻해졌지만 마음은 불편해졌네요. 네? 당신 엄청난 부자였군요. 약간요. 약간 수준이 아니에요. 그렇게 넓은 욕실은 온천 말고는 처음 봤어요. 저기... 나는 다리도 못 보는 욕실에서 매일 살고 있는데 부럽다. 뭔가 굉장히 원망하는 눈빛으로 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다른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혼자 사시나요? 네, 가족도 없어요. 이렇게 넓은데요? 청소 같은 거 힘들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조만간 가정부를 고용하려고요. 월급 시세를 잘 몰라서 얼마 정도로 모집하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월 100만 엔 정도면 괜찮으려나요? 100만? 혹시 너무 낮은가요? 아니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충분하죠. 정말인가요? 감사합니다. 그럼 그 금액으로 다음에 모집해와야겠다. 저기... 어? 그 가정부 혹시 지원하는데 조건이나 필요한 자격 같은 거 있을까요? 아니요. 딱히 없어요. 집안일을 대강 할 수만 있으면 상관없어요. 참, 굳이 말하자면 여기 살면서 일할 수 있는 분이면 좋겠네요. 방은 남아도니까 거기 숙박하면서... 저요. 예? 히나모리 사에 24살 그 가정부에 지원합니다. 더부살이? 큰 소리 내지 마. 아빠가 들으면 어쩌려고. 그럼 애초에 아빠가 알면 곤란한 일을 고르지 말았어야지. 그거 진짜 괜찮은 거 맞아? 아마도 괜찮을 거야. 독신에 혼자 사는 남자 집에 더부살이 가정부라니 솔직히 안 좋은 예감만 드는데? 나도 알아. 그래서 아빠한테는 말 안 하려는 거야. 걱정할 테니까. 아니, 나도 걱정되거든? 만약 그 사람이 덮치면 어쩌려고. 뭐,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야지. 언니! 농담이야. 그렇게 쉽게 덮치게 두지 않을 거야. 거짓말이다. 솔직히 나는 그것조차 각오하고 있었다. 만약 그렇게 되어도 괜찮을 정도의 보수였으니까. 아버지가 사업을 실패한 후 우리 가족이 떠안게 된 거대한 빚. 그로 인해 집안 사정이 안 좋아져서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옷, 가고 싶은 곳 모두 자유롭게 누리지 못하며 살아왔다. 그래도 빚만 갚으면 네가 가고 싶은 대학도 보내줄 수 있어. 동생의 꿈이 막히는 것만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언니, 아빠도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지금 속도로는 빚을 다 갚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 해야 해. 만약 아빠가 이걸 알게 되면 나 때문에 너를 힘들게 할 순 없다라며 단호히 반대하겠지. 그러니까 이건 단기 결전이다. 아빠가 알게 되기 전에 빚을 모두 갚고 이 일을 그만둬야 해. 그 후의 변명은 그때 다시 생각하면 된다. 괜찮아. 아마 반년만 하면 빚은 갚을 수 있을 거야. 그럼 바로 더부살이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갈게. 알았어. 언니 제발 조심해. 빨리 돌아와야 해. 응. 솔직히 부자는 싫다. 하물며 지켜야 하는 가족도 없고 혼자서 유유자적히 살고 있다면 더더욱.
분명 나와는 서로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사람 집에서 가정부를 하는 건 내키지 않는다. 그래도 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어. 유키타리 료타, 당신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무조건 반년 동안 견뎌보이겠어. 갈아입었습니다. 이렇게 옷까지 준비해주지 않으셔도 됐는데요. 옷감도 뭔가 좋아 보이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모처럼 일해주러 오셨는데 그에 이 정도는 준비해야죠. 그렇군요. 그럼 바로 청소 시작하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벌써부터 열심히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일단 제가 아침에 가볍게 청소했으니까요. 그럼 전 뭘 하면 될까요? 한동안은 쉬고 계세요. 여기서 지내게 되셨으니까 우선 집안 분위기에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쉬어요? 아, 맞다. 하나모리 씨 방도 아직 못 보셨죠? 침대가 편한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침대? 하나모리 씨? 설마 침대에서 쉬라는 게 바로 그런 짓을 하자는 건가요? 네? 쉬고 싶으시면 침대든 소파든 상관없어요. 개인적으로는 침대가 그나마 낫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방으로 안내할게요. 네, 들어오세요. 여기가 하나모리 씨의 방이에요. 감사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방인데 보시는 대로 가구는 대강 갖춰져 있어요. 생활하시는 데에는 문제 없을 거예요. 뭐야, 헷갈리게 왜 쉬라고 말한 거야? 비싼 돈 내고 고용하는 건데 그렇게 좋은 조건일 리가 없다는 건 나도 안다고. 만약 부족하신 게 있으면 새로 준비할게요. 편하게 말해주세요. 이래서 부자는 돈만 있으면 뭐든 자유롭게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니까. 됐어. 그래, 좋아. 나도 제대로 각오는 했... 그럼 저는 거실로 돌아갈게요. 네? 모르는 게 있으면 말해주세요. 그럼 편히 쉬세요. 어? 하나모리 씨를 방 안에 안내하고 1시간 후. 하나모리 씨, 어서 오세요. 잘 쉬었나요? 네, 아주 침대는 어땠나요? 너무 딱딱하거나 하진 않았나요? 아니요, 전혀. 너무 편해서 오히려 불편해질 정도로 좋은 침대였어요. 근데... 에? 정말 1시간 동안 잠만 잤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 네. 지금은 딱히 해주실 게 없거든요. 맞다. 요리 말인데요. 오늘은 아직 부엌에 익숙하지 않으실 테니 대충 배달을... 만들겠습니다. 네? 오늘은 물론 내일도 매일 3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영양 밸런스를 고려해서 아주 맛있게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지만...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장을 보러 가야 하니 실례하겠습니다. 나 참, 대체 뭐야? 딱히 할 일이 없다니. 비싼 월급으로 고용한 거잖아? 그럼 제대로 일을 시켜야지. 나는 몸을 바치는 각오로 온 건데. 아니, 실제로 손을 대는 걸 바란 건 아니지만 돈은 중요하다. 그 중요함을 나는 아마 남들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그 금액만큼 일을 하지 않으면 난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다. 역시 부자는 싫어. 아무튼 간에 결국 나와 가치관이 맞지 않는 건 확실하니까. 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그러세요? 하나모리 씨도 앉아서 같이 먹어요. 그래도 되나요? 물론이죠. 자, 어서요.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그럼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솔직히 자신은 없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그래봤자 나는 값싼 재료로 흔한 음식밖에 만들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분명 평소에 고급 레스토랑 같은 곳에서 식사를 할 것 같은 이 사람에게 내 음식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통하지 않을 거란 건 알고 있다. 그런데... 맛있어요. 네? 이거 엄청 맛있네요, 하나모리 씨. 어떻게 만드신 건가요? 어떻게라니요? 평범하게... 평범하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맛이 있을 수가 있군요. 대단하네요. 저기... 유키타니 씨는 항상 더 비싼 음식을 드시고 계신 거 아닌가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누군가 만날 땐 그런 가게에 가기도 하지만 그런 곳이랑은 또 다르죠. 저는 이런 가족 요리를 먹어본 적이 거의 없어서요. 뭔가 기쁘네요. 먹어본 적이 없으시다고요? 네.
제 어머니는 어렸을 때 아버지와 이혼해서 거의 집밥을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뭐 상당히 가난했으니까요. 어머니도 형편없는 아버지의 생활에 실증이 난 거겠죠. 가난? 네, 가난했죠. 살아있는 게 괴로울 정도로요. 저기 아버님은 지금 어디 계시나요? 돌아가셨어요. 제가 고등학생일 때 과로와 병으로 쓰러져서 그대로. 죄송해요. 아니요, 먼저 말을 꺼낸 건 저니까요. 신경 쓰지 마세요. 원래 아버지는 몸이 튼튼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를 먹여 살리기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낮은 월급을 받으면서 필사적으로 일해주셨죠. 정말 형편없이 빚은 쌓여만 갔죠. 인망도 없고 운도 없어서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좋아하셨군요, 아버님을. 네, 어, 그래서 저는 필사적으로 돈을 벌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돈이 없어서 어머니에게 버려진 거니까요. 돈이 없어서 저는 아버지를 지킬 수 없었으니까요. 빈곤하다는 것만으로 삶의 선택지가 줄어들죠. 그렇죠. 나와는 가치관이 맞지 않는다라니 아주 어리석은 착각이었구나. 이 사람은 나와 같다. 기본적으로 모든 게 나와 같다. 그런데 왜일까? 저는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고 돕고 싶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싶어요. 왜 이 사람의 눈동자 속에서는 나와는 다른, 나에게는 없는 어두운 어둠 같은 게 느껴지는 걸까? 유키타니 씨, 차를 가져왔습니다. 아, 고마워요, 하나무리 씨. 내가 유키타니 씨의 가정부가 된 지 1년이 지났다. 제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일부러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부탁받지 않아도 이 정도는 하는 게 가정부의 일이에요. 그의 하루 루틴은 거의 일이다. 식사, 목욕, 수면. 그걸 제외한 시간은 대부분 컴퓨터 앞에서 보낸다. 가끔이라도 어디 외출 안 하시나요? 필요하면 제가 운전할게요. 괜찮아요. 공적인 일 외에는 보통 나가지 않거든요. 아, 외출할 일 있으면 차 끌고 나가셔도 돼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교류 관계는 전혀 없다. 아마도 친구다운 친구도 없다. 그렇다고 열중하는 취미도 없다. 그저 오로지 그는 돈을 버는 데에만 시간을 쓴다. 아, 맞다. 일하면서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있으면 사둘게요. 아니요, 딱히. 그럼 그냥 갖고 싶은 거라도. 항상 열심히 일해주시잖아요. 편하게 말해주세요. 이미 충분히 월급을 받고 있으니 원하는 건 직접 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가요? 네. 하지만 결코 쪼잔하지 않다. 집착하는 건 어디까지나 돈을 버는 것이지 그걸 쓰는 데에는 주저가 없다. 오히려 돈을 어디에 쓸지 찾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도 만약 저에게 바라는 게 있으면 뭐든지 말해주세요. 그건 가정부인 제가 할 말이죠. 외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상냥한데, 이렇게 기특한데 지금 그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다. 돈으로 고용한 가정부인 나 외에는 아무도.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다음에 같이 외출하지 않으실래요? 계속 일만 하면 우울해지잖아요. 아, 그렇네요. 가끔은 가정부 일을 잊고 기분 전환하는 것도 아니요, 제가 아니라 당신이요. 나는 도저히 그의 곁을 떠날 마음이 들지 않았다. 언니? 언제 돌아올 거야? 아, 그게... 글쎄... 조금 더 있을까 싶은데...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처음에는 반년 지나면 돌아온다고 하지 않았어? 그렇긴 한데... 조금 더 버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거짓말이다. 이미 빚은 다 갚았으니 더 이상 돈을 벌 이유는 없다. 아빠한테는 출장이라고 말하면서 겨우 얼버무리고는 있지만 대체 무슨 일을 하길래 갑자기 돈을 다 갚은 건지 의문스러워하고 있어. 일단 내가 계속 저금해서 모은 돈이라고 말할 테니까 너도 말을 맞춰줘. 그것도 저번에 그런 저금을 할 여유가 없었을 텐데 라고 중얼거리던데. 저기 언니, 사실대로 말해. 혹시 그 사람이 그만두지 못하게 하는 거야?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거짓말. 언니는 항상 그렇게 우리한테 걱정 끼치지 않으려고 하잖아. 아니야, 이번엔 진짜야. 아무튼 네가 걱정할 만한 일은 없어. 알았어. 언니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럼 나 슬슬 일하러 돌아가 볼게. 내가 뭐 하는 거람. 휴가 내지 않으실래요? 네?
어느 날 나는 문득 거실에서 청소기를 돌리고 있는 하나모리 씨에게 그런 권유를 해봤다. 생각해보니 벌써 일한 지 1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휴가다운 휴가를 내지 않으셨잖아요. 아니, 애초에 그렇게 많이 일하지도 않으니까요. 하루에 자유시간도 꽤 많고. 그래도 밖에 나간 적이 거의 없으시지 않아요? 가끔은 저한테서 떨어져서 해방되는 시간이 있어야. 제가 당신을 내버려 두고 싶지 않은 거라고요. 하나모리 씨?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튼 저한테 휴가는 필요 없어요. 아니요, 그럴 순 없죠. 하나모리 씨는 여기서 일하기 전에는 혼자 사셨나요? 아니요, 본가에서 아버지와 여동생과 셋이서 살고 있었는데요. 그럼 더더욱 가끔 집에 돌아가셔야죠. 아니, 저도 성인인데 그렇게 신경 써주지 않으셔도. 가요. 잠깐! 차에 타요. 하나모리 씨네 본가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하나모리 씨는 정말 항상 열심히 일해주시니까요. 역시 제대로 휴식은 취하셔야죠. 아, 맞다. 휴가는 며칠 정도 내실래요? 필요하시면 일주일 정도 내셔도 괜찮아요. 일주일이나 내가 없어도 괜찮나 보네? 만약 나중에 조금 더 쉬고 싶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조금 연장하는 것도. 하루. 네? 하루면 돼요, 휴가. 그래도. 된다니까요? 알겠습니다. 가족과 만날 수 있을 때 만나두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해서 반강제로 그녀를 차에 태워버렸는데 혹시 별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나? 이 아파트군요. 네. 만약 괜찮으시면 저도 하나모리 씨네 가족분들께 잠시 인사를.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런가요? 배웅도 괜찮습니다. 내일이면 제가 직접 유키타니 씨네 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럼 네, 편히 쉬세요. 당신이야말로 만약 곤란한 일이 있으면 편하게 연락해주세요. 저 반응을 보아하니 하나모리 씨는 가족에게 나를 알려주고 싶지 않은 것 같다.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아 한 것도 그러한 이유일지도 모른다. 뭐 남이 보기에는 제대로 된 일은 아니니까. 부잣집에 더부살이하는 가정부. 본인이 희망하기에 신경 쓰지 않은 줄 알았는데. 저기 왜 그러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히나모리 스즈라고 합니다. 뭐? 하나모리. 그럼 이 아이가 하나모리 씨의 여동생인가? 방금 막 장보고 돌아오는 길인데 이 차에서 언니가 내리는 걸 봐서요. 이런. 우연이긴 하지만 결국 하나모리 씨의 가족을 만나버렸다. 혹시 언니가 지금 가정부로 일하는 집의 관계자이신가요? 네? 네. 관계자라기보단 고용한 본인입니다. 그러시군요. 언니가 항상 신세지고 있습니다. 저야말로 사혜 씨에게는 여러모로 도움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 일단 가족에게 일 내용 자체는 말해둔 것 같다. 그러면 나를 가족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 저기 실례지만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언니는 언제까지 그 일을 계속할 예정인가요? 아니면 언니를 계속 고용해야만 하는 이유 같은 게 있으신가요? 알겠다. 그런 거였구나. 아니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사혜 씨가 만약 그만두고 싶다고 하신다면 그만두셔도 괜찮습니다. 언니가 그만두고 싶다고 말하지 않을 거라는 건가요? 사실이 그러니까요.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얼굴이다. 동생의 입장에서 이상하게 느껴지나 보다. 대체 왜 이제 빚은 다 갚았는데. 빚이요? 아니요, 혼잣말이에요. 아무튼 언니가 원해서 일하고 있는 거라면 다행이에요. 갑자기 말 걸어서 죄송합니다. 저기 네, 스지 양은 사혜 씨가 빨리 집에 돌아가길 원하시나요? 솔직히 언니가 없으면 쓸쓸해요. 안녕히 계세요. 가족들이 반대하고 있는 걸까? 그래서 나를 가족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 사실을 나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을 테니까. 빚이라고 했지. 그리고 그건 이미 다 갚았고. 그래도 아직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는 아마도 가족의 생활을 돕기 위해서겠지. 이전에 빚이 있었던 것이나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의 규모를 봐서는 원래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았을 거라는 건 상상이 간다. 하나모리 씨는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해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충분하겠지. 가정부는 다시 다른 사람을 고용하면 되니까. 그리고 다음날
다녀왔습니다. 하나무리 씨, 어서 오세요. 아, 왜 그러세요? 아니요, 뭔가 평소대로구나 싶어서요. 네? 평소대로죠. 제가 없어서 좀 외롭거나 그러진 않으셨나 봐요. 아, 1년 동안 계속 곁에 있던 제가 갑자기 없어져서 외롭지 않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외로웠죠. 스스로도 조금 놀랐어요. 혼자 있는 건 익숙하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에요. 그런가요? 그럼 됐어요. 그래, 놀랐다. 내 안에서 하나모리 씨는 생각보다 큰 존재가 되어 있었나 보다. 그러니까 그렇기에 더더욱 나는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 근데 다음 달 계약 말인데요. 아, 그거 매달 갱신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음부터는 연간 계약 같은 걸로. 갱신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 다시 말해 해고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잠깐, 갑자기 왜... 추가로 퇴직금 말입니다만. 네? 이 정도 금액을 하나모리 씨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가요? 잠시만요. 퇴직금이고 뭐고 저는 그만둘 마음이... 이게 뭐예요? 이런 터무니없는 금액이... 터무니없긴요. 이건 제가 하나모리 씨에게 드리는 감사의 표시예요. 고작 1년이에요. 1년이란 퇴직금이 이거라니... 이 정도면 앞으로 가족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은 없을 거예요. 동생한테 빚에 대해 들으셨군요. 네, 애초에 빚 자체는 이미 갚으신 것 같지만 괜찮아요. 전 돈이 많으니까요. 하나무리 씨에게 이 정도 드린다고 해서 큰 손해를 보진 않아요. 제가 돈으로 도와드릴 수 없는 건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무리 씨도... 그럼 당신은요? 네? 당신은 누가 도와주나요? 그게 무슨... 당신은 언제 행복해질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이미 충분히 행복해해요. 전과 달리 돈을 많이 벌게 되었으니까요. 가난과는 연이 없는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게 당신에게 행복인가요? 맞아요. 하나머리 씨도 돈이 있으면 행복하시잖아요. 아니요. 돈은 그냥 수단이에요. 가족을 구하기 위한. 당신은 이미 수단과 목적이 뒤바뀌었어요. 나는 다시는 아무것도 잃지 않기 위해 돈을 열심히 벌게 되었다. 아마 그건 이미 달성했을 것이다. 돈 때문에 무언가를 잃는 건 더 이상 없다. 하지만 내가 뭘 잃는다는 거지? 돈을 버는 것에만 열정하느라 돈 이외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내가 애초에 뭘 잃고 싶지 않아서 필사적으로 굴었던 거지? 이거. 빚은 덕분에 반년 전에 모두 갚았어요. 이건 그 후의 은행 잔고예요. 입금한 돈에 거의 손을 대지 않았어. 생활비를 조금 보내긴 했지만 큰 금액은 아니었어요. 빚만 다 갚으면 아버지 소득도 평범하거든요. 돈이 궁한 건 아니에요. 이제 아셨나요? 저는 지금 돈 때문에 여기서 일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통장에 들은 돈을 모두 유키타니 씨에게 돌려드릴게요. 왜 그렇게까지... 그야 이 정도는 해야 돈의 저주에 사로잡힌 당신에게 전해질 테니까요. 네? 제가 당신 곁에 있고 싶다는 마음이 말이에요. 보너스. 우와, 대박. 료타 씨 엄청 똑똑하다. 료타 씨? 돈을 벌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공부는 조금 하는 편이야. 저기 괜찮으면 입시까지 공부 좀 봐줄 수 있을까? 답례는 꼭 할게. 답례 같은 건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스지한테 도움이 된다면 이 정도야 뭐. 수주. 정말? 신난다. 저기 언니, 료타 씨 엄청 좋은 사람이다. 그러게 전부터 그렇게 말했잖아. 아, 하나무리 씨, 죄송하지만 차를 새로 가져다 주실 수 있나요? 어라, 저기 하나무리 씨? 히나모리는 둘이에요. 네? 히나모리는 둘이에요. 아,